이번 시간에는 몸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 공부는 지금 규칙적인 운동하고 근력이 있죠. 오늘은 근력은 빼고 규칙적인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도 있고 섭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규칙적인 운동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또 매주 5시간씩 등산을 합니다. 이제 매일 하는 거는 걷기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짬짬이 낮에 회사에서 하셔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스쿼트라든가 고무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완력 운동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거리 이런 거는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세상 집이나 공원 같은 곳을 이용하셔도 되고, 스포츠 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 되고.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힘을 쓰는 직업은 예외입니다. 노가다 이런 거 하루 종일 노가다 하는데, 노동하는데 다른 운동할 필요 없겠죠. 골병 나겠죠. 사무직 직원들, 사무직 직업 이런 경우만 이제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도판에서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호흡 수행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이런 데도 지금 탁발을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종교 방송 동영상을 보면은 전부 다 살이 이렇게 많이 쪄 있어요. 그러니까 과체중이죠. 심각합니다. 전부 다 비만이더라고. 비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봤는데. 특별한 경우는 비만 아닌 사람. 예전에 성철 스님은 무염식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살이 찐 편은 아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말년에는 많이 좀 쪄 보이긴 한데, 수행 한참 하실 때는 이렇게 좀 그렇게 비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신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둥둥하게 살이 쪄가지고, 수행자들이 일단 살이 찌면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면 그냥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중생이죠, 중생.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무게에서, 자기 키에서 110을 빼면은 정상 몸무게입니다. 110이 넘으면 일단 과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110 이상을 유지하려면 엄청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진짜입니다. 제가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하루 3끼만 먹어가지고는 110kg가 안 넘습니다. 더 먹는 거예요, 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하루에 2끼, 생식 먹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10kg가, 110이 넘겠어요, 자기 키에서. 그거는 엄청나게 뒤로 많이 먹는 거예요. 몸무게가 말을 해줍니다. 몸무게만 봐도, 물론 병으로 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상인 경우, 몸무게만 봐도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을 알 수 있다. 엄청 먹느냐, 아니면 절제하느냐. 절제하는 게 금욕이죠. 절제를 해야지. 수행자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살이 찌면은 선도 수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살찐 사람 치고 수행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옛날부터.
또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치고 또 수행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섭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의 첫째 관문이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자신의 체력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뭐 금방 이렇게 수행한다고 막 5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그래요. 산에 가서. 그러면은 관절, 무릎, 연골이 다 닳습니다. 그렇게 장기전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1~2시간 하고 내려와야 돼. 근력이 생길 때까지는. 근력이 뭐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근력이 늘잖아요. 그러면 장기전 막 4~5시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5시간 하면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5시간 등산을 하면은 관절이 닳아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르막을 오를 때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초입은 다 무조건 오르막이잖아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뭐 남들이 다 추월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가다 쉬다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면은 몸이 풀립니다. 그때 이제 능선을 타거든요. 보통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1시간 반 정도 잡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좀 더 걸려도 돼요, 여름에는. 올라가고, 능선을 타는데 좀 속도를 내가 좀 걸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얼마 전에 톡으로 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아, 저도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등산을 갔더니, 자기를 다 추월하더랍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더래요. 그걸 왜 그런 거 묻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본인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등산 겨우 1년 해가지고 그 체력이 그 노인네들 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십 년 한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건 나이하고 틀려요. 등산 가면은 80대 노인이 얼마나 잘 타는지 말도 못해요. 70대는 젊은 편이에요. 요즘에 그거 못 따라갑니다. 한 1년 등산해가지고는 한 2, 3년 해야 돼. 그래 폐활량이 늘어나요. 심장 능력이 이게 기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나요. 금방 이렇게 정상에 갑자기 팍 안 납니다. 폐활량이라든가 심장 능력은 그렇게 금방 안 늘어요. 한 몇 년 해야 돼. 이게 서서히 는단 말이에요. 서서히. 꾸준히 해야 그것도. 그럴 경우에 그런 노인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만 젊고 뭐 권력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건투시합에도 져요. 노인들한테. 나이 40, 50대가 제일 체력이 좋을 때예요. 아시겠어요? 20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가보세요. 20대가 40대 못 이겨요. 왜? 심폐 능력이 금방 젊었을 때는 금방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씩.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내 페이스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닳습니다. 체력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납니다. 병에 노출이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절대 장시간 하시면 안 돼요. 좀 모자란다 싶으면 좀 충분히 쉬세요. 한 2시간 타고 충분히 쉬세요. 30분, 1시간씩 쉬세요. 산에서 보면 명상해. 명상하고 자던가. 잘 피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쉬고 또 하란 말이에요. 금방 막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남들은 막 계속 6시간 타죠. 그거 보고 막 따라하면은 큰일 납니다. 관절 다 닳아버려요. 절대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관절에 무리 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특히 스쿼트 있죠. 스쿼트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또 너무 막 스파르타로 막 이렇게 FM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그 동영상 보면은 막 이게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완전히 접지 말고 좀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 남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이 뭐 여기서 웃고 그래요. 그런데 이래야 무리가 안 가요. 또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이 나가는 건데 이거 바짝바짝 일어나면은 무릎이 아픕니다. 벌써 염증이 생겨요.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 주는 동작을 너무 FM대로 하지 마라. 왜? 몸은 한번 고장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돼요. 이게 몸이 뭐 하다 몸이 고장이 나잖아요. 근육 이런데 고장이 나잖아요. 이게 안 나. 뭐 1년 가도 안 나.
지금 이제 예전에 내가 이거 옷 너무 타이트한 걸 입고 옷 벗다가 이거 삐끗했는데 아직도 안 나. 뭐 이게 산에 탈 때 이 부상해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밑지 할 때. 힘을 다 100%쓸 수가 없거든요. 부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상에.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한 레포츠. 고비용 스포츠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위험한 레포츠는 뭐 행글라이드 이런 거 또는 뭐 스키, 사랑용 자전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산악뿐 아니라 일반 도로용 자전거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냥 목숨 걸고 다니는 것 같아. 난 그거 볼 적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는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공원에 가서 걸으세요. 공원에. 또 공원에 가서 걸으라니까 또 맨발로 다녀. 그러면 또 안 돼. 그 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맨발로 다닙니까? 그거 뭐 침도 뱉고 더럽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뭐 유리라든가 뭐 가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건 파상풍 위험이 있다고요. 파상풍 주사 맞아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 저는 비춥니다. 그런 거 가지 마. 항상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란 말. 이거 안전에 위해가 있는 건 하면 안 돼. 수행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고비용 스포츠. 고비용 스포츠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프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참 배울 때 그 서재 올라가면 수행성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의사였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셨고 골프를 그렇게 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 한 번 치러 가면 이제 공을 주워 그 떨어진 데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뭐 요즘에 카트 타고 가지만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도 카트가 있었겠죠. 자기는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많이 돼. 그래서 운동 많이 되겠더라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핫게임 치면은 막 파김치 되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좀 수행자로서 할 게 못 된다. 근데 비즈니스로 하는 건 또 괜찮다고 봐요. 제가 뭐 회사 중력이에요. 그럼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골프 쳐가지고 뭐 하는데 그런데 참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운동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되고 그런 건 아주 제가 권장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내가 막 돈을 들여서는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등산을 할 적에는 너무 인적이 먼 곳 이런 데 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할 때는 항상 국립공원으로 가야 돼요. 국립공원을 가야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 야산에 가면은 일단 길도 없거니와 뱀이 많아요. 뱀 천재예요. 요즘 가을에 올라가면 뱀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약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국립공원에는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좀 뱀이 없어요. 그래서 뱀들이 피해가는 거죠.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깊은 산속은 피해야 됩니다. 이거 산속.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인가? 이제 좀 중년 부부가 설악산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저체온으로. 이제 왜냐면 겨울에 눈이 오면은 길이 안 보여요. 올라갈 때는 눈이 안 오지만 하산할 때는 눈이 왔잖아요. 그럼 길이 없어져가지고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요청해도 늦습니다. 구조 요청해도 사람들이 금방 안 와요. 몇 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뭐 헬기가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후 조건이 맞아야 뜨는 거지. 또 저녁 때 되면은 더욱 그렇죠. 그럴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온다고. 다음날 아침. 그러면 그때 동안 뭐 화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지만 또 요즘엔 산에 화기 반입 금지입니다. 요즘 화기 반입했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200만 원이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서. 그래서 화기도 요즘 뭐 가지고 다니기 겁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못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뭐 대신에 뭐 핫팩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뭐 대체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화기보다는 핫팩 몇 개 가지고 가봐야 밤새 어떻게 추위를 버팁니까? 한겨울에. 안 되죠. 그래서 깊은 데는 가지 마시라. 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나 또 잘 모르는 동료하고 깊은 산속에 가지 마세요. 도방끼리 서로 길도 잘 모르면서. 근데 가지 마시고 안전한 데만 다니세요. 안전한 데. 또 다음에는 이제 안전한 장비를 갖춰라. 안전한 장비를 갖춰라. 첫째, 용도에 맞는 신발을 갖춰야 됩니다. 용도에 맞는 신발.
지리산 이런 데는 흙길이 많습니다. 그 트레킹화를 신어야 돼요. 근데 리치아 신으면 안 돼요. 굉장히 미끄럽겠죠?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서울 쪽에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이런 또 다 암벽이에요. 이런 또는 암벽 트레킹 겸 암북화 겸용을 사야 돼요. 요즘 그런 신발이 나옵니다. 그런 거 신고 올라가야 안 미끄럽다. 트레킹화 신고 올라가면은 암벽에 가면은 미끌미끌해요. 완전 미끄럼틀이에요. 힘이 더 들어. 힘이 막 2배로 들어. 미끄럽기 때문에.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넘어집니다. 등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발 하나만 사야 다니거든요. 그거 신고 온 동네 다 다녀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져가 다치는 거예요. 넘어지면 골다공증은 다 뼈 부러집니다. 그래서 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레쉬, 응급약, 보온 비닐, 여분의 옷, 발열제 이런 거 생존 물품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응급약 이런 건 중요해요. 응급약. 이렇게 뭐 자상 입을 때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소독약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저도 뭐 자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찔렸는데 정강이 이렇게 팍 찔렸어요. 나뭇가지가 날카로워가지고 누가 꺾어놓은 거예요. 이게 확 찔렸는데 이게 관통을 한 거예요. 그것도 피는 안 나더라고. 근데 구멍이 이렇게 나 보여. 뼈가 아래가. 그 참 황당하더라고. 전 깜깜한데 피가 많이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하산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119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 내일 가는 게 낫지. 1시간이면 걸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응급 물품이 없었어요. 그냥 막 여름이고 막 덥고 하니까 가방을 못 가지고 다녔죠. 이제 물만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손수건 머리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게 있어요. 머리 왜 묶냐면은 머리에 이렇게 손수건 띠를 묶으면은 땀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묶는다고. 막 그냥 이런 데는 그냥 흘러 놔두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내려가지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독하고 꾸몄다고. 그 20만 원 날려 먹었어요.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돈이 엄청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엄청 원망을 했어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밤에 응급약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위험한 일을 당했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혼자 다니는데. 그래서 응급약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물도 중요합니다. 물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데 그 설악산 그 천화대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다 못 타요. 하루에 한 이틀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이 모자란답니다. 물을 막 1리터 이상 2리터 3리터 가져와도 물이 모자란다고. 이 몸에 힘이 드니까 계속 물이 먹히는 거예요. 탈진이 되니까. 왜냐면 거기 설악산 한번 가려면 차를 맞춰서 가야 되고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 4시에. 그럼 뭐 날씨 더울 때는 거 가가지고 뭐 여관방에 잔다든가 아니면 뭐 텐트를 쳐가지고 하룻밤 그거 잡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눈 붙이고 한 3시간 자고 새벽에 4, 5시부터 탑니다.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모자란다. 그래서 물을 항상 충분히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내가 체력이 남아서 체력이 모자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물이 떨어져서 내려온다고 그래.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이 근데 다닐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리산 이런 데 길잖아요. 근데 또 뭐 갔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항상 물을 넣어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온비닐 이런 거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거고 또 발열제 이런 것도 겨울에. 왜냐면 이게 조난당했을 때 아까 좀 전에 설악산에서 그 조난 당하신 분들이 이런 생존 물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심지어 여분의 옷도 가져왔다가 올라갈 땐 날이 더우니까 옷을 그 차에 놔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안전 불감증이죠. 그래가지고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생존 물품은. 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후레쉬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훨씬은 이제 머리에 쓰는 걸로 가지고 다녀야 돼. 이렇게 휴대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안 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한 손밖에 못 쓰기 때문에 후레쉬는 저녁에 대부분 키는데 이 한 손밖에 못 쓰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이 후레쉬를 탁 놓고 두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손은 항상 이게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잡거든, 본능적으로. 근데 후레쉬가 있으면은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는 항상 머리에 쓰는 거, 헤드에 쓰는 걸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또 헤드에 쓰는 거는 또 목에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또 리치 등반시는 헬멧, 뭐 등에 하네스, 자일, 슬링, 비누, 캠 등의 암벽 장비를 휴대해야 됩니다. 뭐 지금 우리 카페에서 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주말마다 리치하고 와서 뭐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올리는 그 리치 구간은 굉장히 초난이도 구간입니다. 리치도 뭐 A, B, C 코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길은 엄청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근데 뭐 자위를 하고 다니면 되지만 자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동영 보시다시피.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이 때문에 그런 데는 다니면 안 되고, 뭐 아주 C급 코스 ABC가 있다면 좀 안전한 데를 다녀라. 그래도 항상 안전장비는 휴대해야 돼요. 뭐 헬멧 이런 거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기본 안전장비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 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어디 내 몸을 고정을 해놓고 구조를 신청해요. 대부분 구조 신청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땅에 내려와가지고 구조 신청할 일이 없어요. 좀 올라가다가 중간에 오도가도 못할 때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해요. 사람 심리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면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다리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립니다. 근데 힘을 못 줘요. 그래서 막 사람이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내 몸을 거기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슬링, 하네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바위 같은데, 바위 이제 캠을 이용해가지고 바위에 꼽아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일단 안전하게 확보를 해놓고 구조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바위도 그래요. 꼭 높은 바위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억지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 이거 굴러가지고 크게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장비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많아요. 리치하러 가면은, 막 이렇게 맨몸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실력만 믿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반드시 크게 다치더라고.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 크게 다친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라. 제가 그 다니는 코스는 거의 A코스래요. 거기는 완전히, 자일, 이를 이용해서 그렇게 타야 되는 구간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함부로 다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동하고 다녀라. 자기가 그냥 뭐 배워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암벽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가지고 그 선등자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면 못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외통수야. 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 그 능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등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저 몇십 년간 그게 자꾸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선등자한테 배우고 또 그 사람 배운 사람 또 선등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해져가지고 그 길이 자꾸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아무리 선수라도 혼자가 자기가 뭐 암벽 선수도 그 처음에 가면 못 타요. 길을 모르면은. 그래서 함부로 흉내내지 마라. 그리고 또 리치를 이제 권장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리치만 권장을 합니다. 위험한데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좀 작은데 나중에 우리 카페에서 등산 모임 때 그 리치 구간을 한번 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 데만 하라고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그 리치 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좀 하질 않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리치 구간을 양리치라고 그러죠. 양리치 구간을 아마 시범 삼아 이렇게 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치를 왜 그럼 이렇게 권장하느냐? 일단은 이게 전신 운동이 됩니다. 리치가. 그리고 둘째가 이 운동 효과가 그냥 걷는 거 비해 8배나 효과가 있습니다. 8배가 체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8배. 엄청난 차이죠. 그냥 걷기만 하면 체력 소모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요, 하루 종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리치를 하게 되면 체력 소모를 합니다. 아까 탈진이 된다고 하죠. 탈진이 돼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뛰어납니다. 같은 5시간이라도 그냥 걷는 거 비해 가지고 효과가 8배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또, 세 번째가, 무릎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 계속 걷기만 하면 연골이 닳습니다. 뭐, 한 5시간씩 걷고 그러면 연골이 무리가 갑니다. 특히나 몸무게가 무겁거나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걷게 되면, 장시간 걷게 되면 연골이 다 닳아버려요. 등산 모임에 가면 다 무릎 보호대를 합니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았거든요. 진짜, 아니,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무릎이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다 무릎 고장이 난 상태예요. 굉장히 조심해라. 차가도서는 어떨까요? 제가 정형외과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렇게 연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요. 무릎 뼈가. 근데 연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한 떨어져 있더라고.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골이 나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가볍고 리치를 겸했기 때문에 연골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섭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섭식은 이제 소식을 해야 됩니다. 소식을 하되 음주, 흡연, 커피 이런 중독성 있는 음식을 건절해야 됩니다. 커피는 뭐 제가 아주 뭐 이때껏 얘기는 안 했어요. 끊어라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가급적 줄여라. 커피를 먹게 되면 일단 내 혈류가 한 잔만 먹어도 50%가 줄어든답니다. 카페에 올린 적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위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커피를 30년 먹으면은 80% 이상이 위장상피가 진행된다고 그래요. 위장상피는 암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위벽이 얇아졌다 이 말이야. 장상피가 이게 두꺼워야 되는데 얇아졌다 이거. 왜 그러냐? 커피를 먹으니까 위벽이 다 닳아버리는 거예요.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무카페인 커피는 좋냐? 그것도 똑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자체가 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뭐 나쁜 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커피를 그래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수행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건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뭐 한두 잔 먹는 게 괜찮아요. 근데 매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하시라. 그리고 또 밀가루, 흰쌀밥, 과당음료 이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과자 이런 것도 있고 빵, 흰쌀밥, 국수, 중국 음식 그리고 뭐 각종 음료 뭐 몸에 좋다고 예전에 저도 과일 주스 젊었을 때 많이 사 먹었는데 그거 좀 마시니까 이빨이 다 썩더라고. 몰랐지. 난 그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지. 야채 주스 그러니까. 야채 주스가 아니고 설탕 주스야, 설탕 주스. 그런 거 일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물건을 고를 때는 항상 그 혈당, 당뇨를 봐야 돼. 당류가 몇 프로 돼 있나. 당류가 없는 걸 사 먹어야 돼. 요즘 제로 콜라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드세요, 그런 거. 단계 땡길 때는 제로 콜라 이런 거 드세요. 제로 콜라가 방송에 암성분 이렇게 있는데, 설탕은 거기에 비해가지고 600배인가? 600배인가 많대. 그 제로 콜라에 비해가지고. 설탕이 있는 거라. 이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다 우리가 뭐 암성분 있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차라리,
뭐 맹물 먹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당이 없는 걸로 그런 음료를 드셔라. 그 음식도 마찬가지고 당 있는 거 먹지 마세요. 특히 빵, 밀가루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뭐 라면 이런 거 전부 다 설탕이고 뭐 어쩌다 먹는 건 괜찮지만은 계속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떡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석기식단이에요. 석기식단. 석기식단이 뭡니까? 야채 이런 거. 야채 위주로 드시라는 거예요. 야채. 그래. 생선이나 소량의 고기. 그리고 대부분 야채. 물론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죠. 탄수화물은 뭐 현미라든가 콩이 단백질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위주로 감자 이런 거 좋잖아. 감자 고구마 이런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고 가급적 밀가루 정제된 음식은 드시지 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제가 카페에 올린 것도 있지만 혈당 기계를 사보세요. 사가지고 자기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일단 70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그렇게 보시면 돼. 100이 넘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70이 일단 넘잖아요. 7, 80이 넘잖아요. 그 사람은 당뇨 전 단계예요. 평생 그냥 그 단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카페 모임 때도 보면은 막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막 전부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수행하는 사람이 당뇨 걸리면 당뇨 수치가 많이 나면 수행이 안 되겠죠. 피가 걸쭉해진단 말이에요. 당뇨가 안 나오도록 혈당치가 높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석기식단을 먹어라. 그리고 한두 끼는 중저가의 생식으로 대체하라. 생식은 중저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생식하라니까 또 막 비싼 거를 막 사다가 막 40만 원.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막 40만 원이라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는 말을 안 했지만 아니 원놈이 한 달 생식을 40만 원 주고 사 먹어. 그거는 황제 생식이야, 황제 생식. 무슨 황제 다이어트를 하더니 딱 그 짝이잖아. 그건 수행자의 자세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수행자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오늘 몸에 좋은 걸 그래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 비싼 걸 넣어가지고 또 좋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 뭐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드시지 마라 말이야. 막말로 장내 산물 사 먹어도 그래 안 비싸겠다. 그래서 제가 뭐 세 달치 사도 한 10몇만 원 하나? 그렇게 사 먹는데 아니 한 달에 40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싼 건 드시지 마. 그런 거는 황제생식이야, 황제생식. 수행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물론 몸에 뭐 좋은 게 들어간다고 뭐 그래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는 거 뭐 몸에 안 좋은 겁니까? 그래서 다 유명한 데서 만드는 건데 오히려 40만 원짜리가 이름 없는데요. 거기는 정말 진짜 중소기업, 소기업, 구멍가게에서 더 비싸게 팔아보고 그런 건 사먹지 마세요. 예전에 그 뭐 선도 관련 서적 보고 그거 사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상술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 당시도 굉장히 비쌌어요. 무슨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건 인정하지만은 너무 비싸고 너무 고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자가 먹을 만한 게 못 된다. 되도록이면 중저가를 이용해라. 그리고 석기식단을 해라. 그거 제가 권장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등산 리지에 가는 건데 리지를 리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카페에 제가 지금 산행하는 걸 이제 영상을 리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전문가를 대동하고 실력이 되고 오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타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흉내내시면 안 돼요. 그 예로 예전에 제가 여기가 어디냐 지금 소위 탤런트 바위라고 하는데요. 여기 북한산이에요. 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높죠.
여기를 옛날 도반이 여기를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낙상해가지고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26, 7 됐나? 됐고 이제 그 사람이 한 30 초중반 됐는데 저하고 친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임신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을 거야. 그런데 결혼식 올리자마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신혼인데 여기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했단 말이야. 밑질을 하다가. 근데 그 얘기는 그 선두천기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책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묻혀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떨어진 거 보고 그 뒤로 리치 겁이 나가지고 좀 조심하게 됐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근데 여하튼 이런 위험한 데는 하면 안 돼요. 뭐 한눈에 봐도 직벽이잖아요. 장비도 없이 이런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자해를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혼자 여기에 장비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거죠. 또 떨어져서 또 안전장 아까 생존물품 있었으면 더 괜찮아요.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저체온으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발열제라든가 어떤 화기가 있었다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살 수 있었죠. 근데 평행을 갔기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사망하기 전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녁에 제 자취방 찾아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거예요. 나도 그게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37세 학원 강사였다고 나오는 제가 예전에 그걸 올린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세 학원 강사였던 도반이 북한산 탈란트 바위에서 낙상하여 저체온으로 사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7년도에 젊고 활기찬 분이었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날 밤에 제가 사는 집에 놀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리치가 좀 만만한 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이런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